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은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630포인트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기관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해보면서 오늘 장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 외국인 쪽에서는 카카오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기관 쪽에서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기술주들 그리고 플랫폼, 인터넷 관련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받은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같은 매크로 불확실성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종목들이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그 밑으로 일동제약, KT, 현대차와 코스모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기관 쪽에서 연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역사적인 저점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다르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파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외국인은 16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날도 삼성전자를 1123억 원 순매도하면서 이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 쪽인 삼성 SDI, LG화학 쪽에서도 외국인은 이번에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기관과 다르게 네이버 쪽에서도 외국인은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 관련해서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위와 2위가 모두 유가 관련주로 볼 수 있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만 확인해 보시면 1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기관은 일진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 수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하나투어와 율촌화학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실까요?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다시피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했지만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 움직임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국내에서도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 쪽에서 플랫폼 규제 혁신 움직임에 나서면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한번 시장의 부각을 받은 모습인데요. 이 과학기술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서 혁신과 공정을 이루어내는 플랫폼 정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분야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 나선다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이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였고요.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카카오와 네이버 쪽으로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일진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성 SDI 관련한 호재 소식을 안고 왔는데요. 삼성 SDI와 8.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 SDI가 동반 탄력을 입었습니다. 이 삼성 SDI와 8조 원대가 넘는 2차 전지용 공급 계약을 맺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삼성 SDI의 국내 및 해외 공장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또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의 60%를 공급하기로 한 만큼 이번에 일진머티리얼즈를 향한 기대감이 많이 상승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리스트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가 눈에 띕니다. 이번에 신작 모멘텀 안고 있는 이런 게임 관련주들을 향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또 전일보다 2배 가까이 되는 물량을 사들였다는 점이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리스트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LNF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시젠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보시면 최근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을 향한 기관의 관심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해지 수단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원재료 부담이 덜하고 또 수요가 경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악재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평가인데요. 이러한 분석 아래에 기관 쪽의 수급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가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겠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와 LNF 쪽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적인 부분은 레이저셀과 보로노이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레이저셀과 보로노이가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를 안고 있었던 것은 휴림 로봇이 되겠는데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THQ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약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은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게임의 흥행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엠의 신작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르엠은 출시 하루 만에 양대 마켓 인기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매출 7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역시 신작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우마무스메가 이날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에 올라서면서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 게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G7 정상회담 2일차입니다. 어제가 1일차였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2일차가 되면서 마무리를 짓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관련한 소식을 G7 정상회의에서 다룬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 포인트를 두시고 앞으로의 향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6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 날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관전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